오늘까지 해서 이 22장에 나와 있는 함수열이랑 함수항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선은 좀 더 볼만한 거는 우선은 이 몇 급수로 정의된 게 이 수렴 구간 안에서는 이 수렴 반경 안에서는 연속 함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분도 수렴을 잘 하는데 그냥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은 수렴을 잘 한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써서 극한과 적분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다. 언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면 적분과 이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아마 26장 뭐 이런 데 가서는 이제 적분과 미분의 순서도 바꿀 텐데, 아니면은 이제 수열 두 개에 대해서도 막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뭐 이제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줘야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적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원래 fnx가 fx로 이렇게 전별 수렴하는 상황에서 미분한 것도 잘 수렴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이렇게 퀘스천 이렇게 써놓으면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냥은 안 되고 뭔가 조건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을 뭘 줄 거냐면 f'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이런 조건을 주면은 잘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들을 또 빠짐없이 잘 봐야 되는데, fnx가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fn'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별 수렴하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원래 얘는 가지고 있는 애고, fn'도 머디론과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미분도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할 텐데, 우리가 뭐 조건 같은 거는 이게 뭐 허투루 주는 게 없죠. 허투루 주는 게 없고 다 어딘가에는 쓰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조금 전에 했었던 적분 얘기가 뭐였냐면, fn이 f를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적분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애들은 잘 적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fn이 아마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줬을 텐데,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얘를 fn 프라임에 대해서,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거고, 방금 theorem에서 적분도 이렇게 수렴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얘가 연속이니까 적분도 잘 되죠. 그래서 그 정리를 써 보면은, 근데 적분을 해줄 구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A에 있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적분을 해주면 적분이 여전히 얘로 수렴을 합니다. 2부터 x까지 얘가 적분이 잘 됩니다. 요거는 적분에서 앞에서 얘기한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로부터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fn 프라임이 연속이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가 fnx 빼기 fna가 됩니다. 왜 얘가 이렇게 되냐면, 뭐 당연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얘를 좀 더 뭐 구체적으로 한 단계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극한을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게 얘가 된다라는 거를 방금 얘기를 한 건데, 얘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얘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아직 리미트는 바깥에 그대로 있고,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제 적분이 없어지고 fn에 대한 애들로 바뀌었어요. 근데 fn은 어차피 f로 전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얘가 됩니다. 왜냐면 전별 수렴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전별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별 수렴하는 게 결국은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뭐 x 자리에 a를 넣어도 여전히 성립을 하니까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거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됐냐면 fx 빼기 fa가 요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바로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가 미분 가능하고, 왜냐면 적분으로 표시된 거는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f 프라임이 g가 f 프라임이 g랑 같아지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미분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뭐 미분이랑 적분이랑 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뭐 반대되는 관계에 있으니까 사실 정리를 쓴 거라고는 아까 뭐 적분이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게 적분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면은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은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중요하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은 미분도 잘 수렴을 한다. 뭐 약간 표현이 뭐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뭐 fn이 f로 수렴을 하고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 g가 f 프라임이 된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분에 대한 것도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에 대한 그 원래 함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도 이런 함수항 급수가 있을 때 각각의 UK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도함수가 연속일 때 얘가 잘 수렴하고 이게 결국은 전별 수렴에 대한 얘기고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때 항별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부분 합에 대한 걸로 바꿔놓고 보면은 그냥 바로 되니까 뭐 더 증명할 거는 없겠죠.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는 유한계에 대한 미분이니까 유한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유한계에 대해서는 미분을 해주는 게 잘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무한계에 대해서도 미분을 잘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는 아까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어 있으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fn에 대해서 유니폼 컨버전스일 필요는 없고 이제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은 턴 바이 턴 미분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이 몇 급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되는 몇 급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몇 급수가 잘 미분 가능하는데 어디에서 되냐면 우선은 이 수렴 반경 내에서는 잘 된다. 그래서 fx가 수렴 반경 내에서 이런 식의 몇 급수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은 fx는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한 거에 따라서도 뭐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증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볼 텐데, 우선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얘가 연속인 것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fx가 여기에서 이 수렴 반경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앞에서 한 거에 따르면, 번호는 까먹었는데, fx가 여기에서 연속인 것까지는 이제 했고, 더 나아가서 연속이니까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증명의 단계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일이 아래서 잘 존재하냐, 잘 정의가 되어 있냐,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얘가 뭐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수렴 반경 내에서 이 새로운 몇 급수인데, 이 새로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혹시나 잘 정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뭐 얘를 만약에 새로 gx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gx가 여기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 정의역에 있는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유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무한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유한한 값으로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얘가 에서 수렴하느냐,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랑 또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얘가 어떤 L인데 에 대해서 그냥 어떤 점 하나 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는지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수렴 반경 안에 있는 어떤 이 마이너스 r과 r 사이에 있는 l 하나 가지고 왔을 때 대입해서 얘가 수렴하면은 그냥 모든 여기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일 텐데, 이거를 보이기 위해 L이랑 R이랑은 서로 스트릭트하게 L이 R보다 작으니까 in M을 하나 가지고 와요. 고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결국은 n 곱하기 ln-1이 m의 n제곱보다 작아지는, n이 충분히 크면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책에서는 정확히 보인 게 얘를 nm분의 l의 n제곱이 l,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얘가 항상 이렇게 되는 n이 충분히 크면은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 얘를 저런 식으로 써놓고 보면은 n분의 l의 n제곱이 l보다 작아지느냐, n이 충분히 크면은 요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n분의 l은 항상 1보다 작죠,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뭐 이런 a 말고 어떤 1보다 작은 이거에 대해서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지금 1이어서 좀 그렇지 뭐 2분의 1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은 2의 n제곱분의 n 같은 거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니까 어떤 뭐 순간이 지나면은 항상 l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어떤 큰 대문자 n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n이 충분히 크면은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써보면은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 얘가 m의 n제곱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대문자 n이 존재합니다. 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은 여전히 n이 요보다 크면은 nan ln-1이 an의 m의 n제곱보다 작습니다. 근데 m은 어쨌든 고정된 숫자니까 얘를 더해보면 썸을 해보면 얘는 뭐 n부터 사실 뭐 1부터 해도 상관없죠. 얘는 절대 수렴합니다. 왜냐면 수렴 반경 안에 있는 n은 항상 절대 수렴하니까 뭐 사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얘가 수렴합니다. 따라서 M 테스트에 의해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따라서 얘가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요 몇 급수 형태로 정의가 된 게 잘 존재한다. 얘가 잘 존재한다. 얘가 잘 정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했었던 게 얘가 -1이 여기에서 잘 정의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절대값 x가 l보다 작으면 얘가 되니까 n-1이 이니까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에 의해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가 결국 얘기를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눌러줄 건데 얘보다 큰 뭔가를 찾을 건데 수렴하면서 잘 수렴하면서 x가 없는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잘 눌러주는 거죠. 잘 눌러줄 수 있으면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뭐 어디로 수렴하는지 아직은 모르는데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fn 프라임들이 어디론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뭐 바로 된 거죠. 얘가
r보다 작은 거에서 골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까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결국은 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정리에 대한 증명도 당연히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얘를 몇 급수로 표현된 얘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연속까지만 알았는데 사실은 미분 가능도 된다. 그러면은 뭔가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된 잘 표현된 애가 있으면은 미분이 가능하니까 f 프라임 입장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f 프라임을 새로 뭐 gx 같은 거로 놓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gx로 어떤 새로운 함수면은 gx도 미분 가능하겠죠. 왜냐면 지금 뭐 똑같이 정리 증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필요한데 기껏 해봐야 여기가 n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n 제곱. 근데 n 제곱에 대해서도 0으로 갈 거니까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해보면 f 프라임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이따 예제를 하나 풀긴 할 텐데 풀고 나면은 우리가 뒤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몇 급수로 정의된 이런 식으로 정의된 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는 뭐 수렴 반경이 뭐 r이라고 하면은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그 함수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질 거냐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연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인 거는 미분 가능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 거는 뭐 요런 예제가 있는데 뭐 값이 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값만 찾는 거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했으니까 fx가 지금 생긴 형태를 잘 보면은 뭔가 두 번 미분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요런 거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 번 미분해 보면 적분을 해줘야 되는구나. 2'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면은 fx는 뭐 적분 상수 잠깐 뺀다 치면 x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맞구나. 3분의 x 세제곱 4분의 x 제곱 되는데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2분의 x 제곱 2 곱하기 3분의 x 세제곱 3 곱하기 4분의 x 4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된 애가 이거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학 결국 이 정리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 이런 계산들은 계산했던 거는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했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막 계산을 했었던 거를 좀 정당화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1-x분의 1이었죠.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주면 x고 마이너스 ln 1-x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해주면은 뭐 얘를 값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게 잘 되냐 아니면은 뭐 거꾸로 쟤를 fx를 저렇게 놓고 뭐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증명을 할 때는 계산은 이렇게 잘 되지만 이렇게 얘는 뭐 2부터 n
x n제곱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유니폼하게 잘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가 있다. 한번 미분하면은 얘도 잘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줘도 무한대까지 n-2제곱 잘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잘 된다. 얘를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은 fx는 거꾸로 올라가서 찾아주면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될 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만 잘 되는 거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몇 급수에서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그냥 증명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수렴 반경 내에 있으면은 잘 된다. 따로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몇 급수가 아니라 함수항 급수였으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 거를 보여줬어야만 했는데, 몇 급수의 장점은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더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잘 되는 애가 있으면 미분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건데, 테일러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또 뭐 수렴 반경이 r일 때 fx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수렴 구간 안에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특별히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an을 이런 식으로 f의 n개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더 증명을 할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몇 급수 형태가 계속 유지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얘가 미분 한번 가능했으니까 양변을 이렇게 미분을 해줘도 되는 거고, 뭐 0을 안 쓰는 이유는 0 대입했을 때는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도 여전히 몇 급수 형태가 잘 되고, 그럼 얘도 여전히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뭐 증명을 똑같이 따라가면은 얘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되니까 이제는 이제 요 사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몇 급수로 표현된 애들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몇 급수로 표현이 되는 애들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특별히 뭐 테일러 시리즈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an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양변을 계속 미분하고 0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뭐 an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예전에 알고 있으니까 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가 있으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적분도 잘 됐었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 이 구간 안에서, 구간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간 밖에서는 뭐 관심이 없고, 왜냐면 수렴 구간을 찾은 게 어쨌든 수렴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뭐 그 바깥에서는 뭐 원래 함수가 수렴을 하지 않으니까 뭐 미분하고 뭐 미분한 게 뭐 혹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원래 함수가 수렴하지 않는 곳에서는 뭐 f가 잘 정의도 안 되어 있는 거니까 뭐 f''이나 f2'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뭐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나는 애가 이제 항상 0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A는 0이다. 이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F 0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얘가 fx인 거죠. 그러면은 an이 다 0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an의 f의 모든 n개도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다 0이죠. 그죠? 다 0이니까 an이 어차피 n팩분의 요거로 나타난다라 그랬으니까 항상 0일 수밖에 없고, 얘도 왼쪽으로 넘겨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쟤를 넘겨서 이니까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한두 마디 정도를 더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얘가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왜냐면 얘가 어쨌든 수렴 반경 내에서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렴하니까 얘를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한급수끼리 더하고 뺄 때는 이제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더하고 빼고 했지, 뭐 수렴하지 않는 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렴할 때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도 수렴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fx를 가지고 어떤 몇 급수 표현을 해봤는데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났다 하면은 얘네들은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니크니스다.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는 유일하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정리에 의해서도 그냥 f가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골라지니까 an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일하게 잘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의 표현이 있으면은 똑같다 라는 걸 통해서도 유니크니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니까, 어떤 fx가 있는데 어떤 fx가 있는데 이거에 그냥 테일러 급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원점에서 테일러 급수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fx랑 별개로 그냥 새로운 함수를 찾는 거죠. fx가 주어져 있을 때. 왜냐면 새로 만들어낸 얘는 어쨌든 fx로 만들어진 그냥 f의 미분만 열심히 잘 해서 만들어낸 애니까, 뭐 이러한 뭐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fx가 있는데 fx가 이 fx가 이거와 같대요. 그러니까 fx를 이런 식으로 몇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fx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fx가 있는데 fx를 이런 식으로 몇 급수로 표현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몇 급수로 표현이 잘 된다. 뭐 구간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뭐 이런 수렴 반경 안에서 fx가 이런 식으로 몇 급수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fx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질문은
어떤 뭐 P이면 Q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꼭 반대로 역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은 f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은 fx가 어떤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날 거냐,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뭐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쓰인다고 했으니까, 방금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fx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냐, fx가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냐. 뭐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파워 시리즈가 존재했으면은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앞에서 했었고,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은 f를 n번 미분해서 0 대입하는 거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다 대입해서 뭐 넣어서 찾으면은 그냥 그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2의 x 같은 것도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뭐 계속 미분해도 2의 x니까 0 대입해도 계속 1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요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2의 x와 같죠.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미치수 함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는 맞아요. 무한번 미분 가능할 때 몇 급수로 잘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질문은 항상 참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발레가 존재합니다. 제가 그 중간고사 때 냈었던 요게 이게 발레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던 것처럼 n개도 함수에다 0 대입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fx의 테일러 전개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fn이 다 0이니까 0이 됩니다. 근데 fx는 0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fx는 저렇게 어떤 뭐 그래프도 그리라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 이렇게 0함수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보이기 위해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로 수렴을 하니까 0함수 아니니까 얘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항상 테일러 급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겠죠. 테일러 급수로 나타나는 애들을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해석 함수라고 부를 텐데 우리말로는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fx가 이런 파워 시리즈로, 뭐 이렇게 당연히 이게 파워 시리즈 얘기를 하면은 수렴 반경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수렴 반경에 대해서 이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들을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리얼 어널리틱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나중에 복수함수로 내서도 어널리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랑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뭐 리얼 어널리틱, 컴플렉스 어널리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 그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여서 그냥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파워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fx로 잘 수렴을 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따지자면은 어널리틱 펑션이 좀 더 작은 거죠. 좀 더 좋은 애들인 거죠.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에 비해. 그래서 이제 요런 fx들이 이쪽에 있는 거죠. 무한번 미분 가능하기는 한데 어널리틱은 아닌, 뭐 이런 발레가 존재하니까 얘는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스트릭트하게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테일러 시리즈가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는 애들을 어널리틱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지고 이제 함수항 급수랑 함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학 2에서도 그렇고 해석학 1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어디에 쓰이는지만 생각을 해봐도 우선은 이런 거 했었죠. fn이 f를 전별 이게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fn이 연속이고, 정리를 해보면 fn이 연속이고, 연속일 때 fn이 그냥 f로 전별 수렴한다고 해서 f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줄 수는 없었는데, 만약에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로 바뀌면은 좀 더 강력한 수렴을 보이고 나면은 이제는 연속이 되는 거였죠. 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fn이 잘 연속일 때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꼭 해야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각각의 그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렴을 할 때 찾은 그 대문자 n들이 계속 바뀌니까 적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dx를 적분과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또 fn 프라임이 연속이면은 fn이 어디론가 수렴을 하고 있고, fn 프라임을 생각을 했는데 fn 프라임이 어떤 함수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모르는 g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f가 뭐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g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과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증명하는 거에 있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계속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연습 문제로도 좀 많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구간에서 잘 정의가 된 거에서 FN으로 유니폼하게 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뭐 연습 문제로 넘어가 있고, 또 몇 가지 다른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은 것들이 요 이렇게 연습 문제로 많이 넘어가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 문제를 푼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요런 좀 몇 가지 꼭 더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요 유니폼 컨버전스, 우리가 여기 이 22장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좀 다시 좀 복습도 하면서, 좀 예제도 책에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다 연습 문제로 넘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다 풀면은 뭐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연습 문제 해답도 별로 없고 해서 요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제를 같이 풀어 보면서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이나 2번 정도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정리에 대한 증명을 뭐 했었던 걸 또 하지는 않고, 뭐 새로운 정리가 있으면은 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거는 중요하니까 좀 더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제는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들은 다 정리나 내용들은 증명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거랑 뭐 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